진짜 투자의 기술을 알려주는 방송 진투방. 네, 반갑습니다. 진투방. 그동안 제가 그 금융투자 상품 털기를 쭉 그 시리즈로 진행을 하다가, 긴급 진단, 그래갖고 한진칼,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좀 끊어졌었어요. 그래서, 이번 시간부터 또 다시 이어서, 금융투자 상품 털기 이어가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했던 게 ETN이잖아요. ETN인데, 이번 시간에도 ETN 할 겁니다. 근데 ETN 중에서도 양매도 ETN, 그게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. 히트를 많이 쳐가지고,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양매도 ETN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는데, 요 양매도 ETN을 좀 이해하려면은 그 전에 파생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. 파생. 한마디로 선물 옵션을 좀 알아야 되는데,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. 개념 자체가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선물하고 옵션의 개념 위주로만 일단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흔히들 그래요. 어떤 분은 유튜브에 보니까는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해서 악마의 거래다 그래가지고 좀 안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. 현물은 그렇게 따지자면 리스크가 전혀 없나요?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죠. 근데 이제 단지 파생 상품, 즉 선물 옵션이 현물에 비하면은 좀 리스크가 높다. 그 차이죠. 그래서 일단 양매도 ETN을 좀 가입을 생각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요즘에, 근데 정확히 알고 가입을 하시라는 뜻에서 좀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. 일단 선물 옵션, 개념이 중요하죠. 개념. 뭔지를 알아야죠.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그 전에 선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선물.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배추 농사를 지으시는 유배추라는 분이 계세요.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제 김치 공장을 운영하시는 김 사장님이란 분이 있다고 칩시다.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두 분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. 거래를 하는데 김치 공장 운영하는 김 사장님은 배추가 필요하겠죠. 배추가 있어야 김치를 만들어서 파니까. 근데 지금 현재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이 지금 시장 가격으로,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1,000원이라고 합시다. 배추 한 포기에 1,000원이야, 1,000원. 근데 이 김치 공장 김 사장님과 이 배추 농사를 짓는 이 유배추 씨 두 사람 사이에, 계약을 맺습니다. 계약을 맺는데, 그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, 지금으로부터,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부터 3개월 후에 한 포기당 800원씩 쳐가지고 총 10포기를 김치공장 김 사장님이 유배추 씨로부터 이제 사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. 요게 선물이야, 선물. 근데 왜 이런 계약을 맺냐? 응? 왜 3개월 후에 사는 걸로 계약을 맺을까요? 이런 게 이제 선물인데,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일단 김치 공장 운영하는 김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, 지금 현재 배추 한 포기가 시장 가격으로 1,000원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이 김 사장님이 딱 이 머리를 굴려보니까,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 배추 가격이 지금 시세보다 많이 오를 것 같아. 비싸질 것 같아. 그러니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김 사장님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니까. 그래서 요거를 좀 너 지금 미리 그냥 계약을 해놔야겠다. 그래야 800원씩 주고 사면은 더 싸게 사는 꼴이니까. 그래서 계약을 맺는 거고, 반대로 배추 농사를 짓는 이 유배추 씨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3개월 후에 배추 가격이 지금 시세, 즉 1,000원보다 많이 떨어질 것 같아.
예상이.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래 800원으로라도 지금 미리 계약을 해놓자. 그래서 3개월 후에 800원에 내가 팔아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이 뭐냐면 김 사장님과 유배추 씨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반대인 거죠. 예. 그래서 이런 보통 계약을 맺습니다. 그러니까 서로 손해 안 보려고 이런 계약을 맺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. 그리고 이제 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랬잖아요. 3개월 후에 포기당 800원씩 이렇게 사는 걸로 계약을 맺는다. 즉 선물 계약을 맺는다. 요거는 이제 김 사장님 입장에서는 요거를 배추를 사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선물을 매수한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. 그래서 선물을 매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매수를 하냐? 그 기초자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추가 되겠죠. 기초자산 가격, 즉 배추의 가격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선물을 매수하는 겁니다. 예. 반대로 이 유배추 씨처럼 기초자산 가격, 즉 배추 가격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 같아. 그럴 때는 선물을 매도하는 겁니다. 예.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뭐 발행이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그냥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개념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.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이렇게 그 계약을 맺었어요. 앞으로 3개월 후에 이제 거래를 하는 걸로 미리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. 근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3개월이 흘렀어. 근데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. 첫 번째, 3개월 후에 이 배추 가격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폭등을 해버렸네? 그래갖고 한 포기당 2배로 뛰어버렸네? 2,000원이 되었네? 배추 가격이? 그러면 김 사장님은 이득일까요? 손해일까요? 당연히 이득이다. 왜? 800원에 사기로 했는데 지금 그 3개월 후에 시장 가격이 2,000원이 돼버렸으면 이게 얼마나 싸게 사는 겁니까? 이게 도대체. 그죠? 그러니까 이득이고 반대로 유배추 씨는 손해를 왕창 보는 거죠. 이런 계약을 안 맺었으면은 2,000원에 팔 수 있는 건데 3개월 전에 계약을 맺어버려갖고 약속을 했는데 지켜야죠. 이거 의무입니다. 의무. 그래서 유배추 씨는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냥 800원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파는 수밖에 없죠. 김 사장한테. 그래서 손해라는 거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똑같이 3개월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배추 가격이 반대로 폭락을 해버렸네.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폭락을 해갖고 반토막이 났네. 한 포기당 500원으로 떨어져 버렸네. 그러면 이제 김 사장님은 손해일까요? 이득일까요? 당연히 손해지. 3개월 후에 500원이 돼버렸는데 그냥 그때 시장에서 500원씩 주고 사면은 되는데 3개월 전에 800원에 사기로 약속을 해버려가지고 300원씩이나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꼴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김 사장님은 손해. 반대로 유배추 씨는 이득을 보는 거죠. 시장 가격 500원에 팔았으면은 손해 보는 건데 800원에 팔았으니까는 300원이나 더 비싸게 팔아먹었잖아. 김 사장한테. 그러니까는 유배추 씨는 이득. 그죠? 요게 기본적인 선물 그 거래에 대한 그 기본 개념입니다. 제 딴에는 뭐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.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.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물은 그렇고 옵션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 옵션. 요 선물보다 옵션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. 옵션. 근데 별로 헷갈릴 것도 없다. 자, 옵션이 뭔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똑같습니다. 아까처럼 유배추 씨하고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있어. 그리고 현재 배추 한 포기 시장 가격 아까와 똑같아. 1,000원이에요. 1,000원. 근데 이것도 또 이제 옵션 계약을 둘이 맺는 거예요. 옵션 계약. 자, 어떻게 맺냐? 그 계약 내용이. 자, 지금으로부터 한 달 후에 배추 한 포기당 800원에 살 수 있는
권리입니다. 이번엔 권리. 그 권리를 김 사장님이 유배추 씨한테 권리금 개념으로 100원을 주고 계약을 해. 이게 옵션 계약을 맺는 겁니다. 예. 그죠? 권리를 사고 파는 거다, 옵션은. 응? 아까 선물은요, 권리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기초자산, 즉 배추 자체를 사고 파는 거라고, 옵션은 배추를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거다. 그 권리에 대한 계약을 맺는 거다. 그게 옵션이에요. 그래서 아까랑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한 달이 지났어. 근데 배추 가격이 아까처럼 폭등을 해버렸네. 그래갖고 아까처럼 한 포기당 2,000원으로 폭등을 해버렸네. 배추 가격이. 자, 그러면 이 김 사장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이득일까요? 아까 권리금 100원 주고 한 포기당 8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고 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이득일까요? 그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게 이득일까요? 당연히 권리를 행사하는 게 이득이죠.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겠죠. 어떻게? 자, 보세요. 자, 한 달 후에 배추 가격이 폭등을 해갖고 한 포기당 2,000원이 되었는데, 그럼 김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권리를 만약에 행사한다면 배추 한 포기 사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가 될까요? 일단 권리금으로 100원 줬잖아, 한 달 전에. 그죠? 그럼 비용 100원 들어간 거고, 한 포기당 8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맺었다고 했잖아, 계약을. 그러면은 한 포기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 800원 해서 권리금 100원 플러스 800원 하면 900원이죠. 그러면은 배추 한 포기 사들이는데 총 비용이 900원이 들어간 거야. 그래도 그렇게 하고 배추 한 포기를 사도 훨씬 이득이죠. 왜? 배추 가격이 폭등을 해갖고 지금 시장에서 살려고 하면은 한 포기당 2,000원이나 줘야 되는데 계산해보면 반값도 안 되는 돈으로 한 포기를 산 거 아닙니까? 지금 권리금을 다 계산해봐도.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를 행사해서 800원 주고 배추 한 포기 사겠죠. 예. 자, 이번엔 반대로 똑같이 한 달이 지나갔어. 근데 배추 가격이 이번에는 폭락을 해버렸네. 폭락을 해갖고 한 포기당 500원이 돼버렸네. 배추 가격이. 그죠? 반토막이 나버렸네. 그러면 김 사장님은 권리를 행사하는 게 이득이다? 안 하는 게 이득이다? 안 하는 게 이득이죠, 당연히. 바보입니까? 그죠? 왜? 자, 보세요. 만약에 권리를 행사해버리면, 아까 얘기했죠? 배추 한 포기 사들이는데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는 뭐예요? 실제 그럼 배추를 산다는 뜻인데, 총 비용, 권리금 100원 준 거 플러스 800원에서 사기로 했으니까는 그 배추 한 포기값 800원 플러스 하면은 총 비용 한 포기 사들이는데 900원. 근데 지금 시장에서 사면은 한 포기당 500원이면 되는데 뭐하러 거의 2배 가까이 더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? 그러니까는 나 그냥 권리 행사 안 할래. 즉 뭐요? 배추 그냥 유배추 씨 당신한테 배추 안 사고 나 그냥 시장 가서 한 포기당 500원씩 주고 살래. 이렇게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 김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데미지가 전혀 없을까요? 즉 손해를 단 10원도 안 본 걸까? 손해를 보긴 봤죠. 어떤 손해? 권리금 100원 줬잖아. 그거 그냥 그 돈 날리는 거죠, 뭐. 그래도 그 100원을 날리는 한이 있어도 시장에 가서 500원 주고 한 포기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. 그죠? 그럼 이렇게 되면은 김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고, 반대로 유 배추 씨 입장에서는 이득일까요? 손해일까요? 이렇게 되면. 이득이죠. 왜? 김 사장님이 지급한 권리금 100원 그냥 포기하고 다 날린다고 했잖아, 김 사장님이. 그리고 유 배추 씨는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100원, 권리금 100원 그냥 챙기는 거잖아. 그냥 100원 벌었잖아요. 그러니까는 유배추 씨한테는 이득이다. 그죠? 이게 옵션 거래입니다. 그래서
선물하고 옵션하고 좀 개념이 다르다는 거 좀 이해되셨죠? 그래서 선물은 의무 거래구나 이렇게 그냥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. 내가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선물 계약은 무조건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. 예. 이행 안 하면 사기야, 사기. 근데 옵션 거래는 권리 거래다 이겁니다. 제가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. 권리를 거래하는 거다. 그래서 권리라는 말 뜻은 뭐야? 내가 그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. 의무가 아니야, 이건.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해도 그만, 그 권리를 포기해도 그만. 그건 내 마음이야.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? 내가 지급한 권리금만 그냥 날리는 거야. 반대로 상대방은 그 권리금을 가만히 앉아서 챙기는 거니까 이득이죠. 여기까지가 그 선물과 옵션의 기본 개념이고요. 예, 개념 이해는 이제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예, 믿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뭐 사실 알고 보면 개념만 보면 간단해. 예, 헷갈리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.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하시라고 배추 거래를 예를 들었는데 응용을 하려고 하면 무궁무진하게 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예. 뭐 예를 들면 통화, 그죠? 통화, 즉 뭐 미국의 달러, 뭐 일본의 엔화, 뭐 영국의 파운드화 이런 통화에 대해서도 선물 혹은 옵션 거래가 가능하다. 지수에 대해서도 가능하다. 지수.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다. 만약에 그럼 코스피 200 지수가 앞으로 오를까 내릴까, 그죠? 그건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물 거래, 옵션 거래 할 수 있다는 거고요. 그것뿐인가 뭐 금리, 그 다음에 각종 상품, 뭐 금, 이런 원자재, 대표적인 게 원유, 그죠? 뭐 크루드 오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그 해외 선물 쪽에서 그 크루드 오일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지금. 그래서 크루드 오일, 즉 국제 원유, 유가, 기름 가격이 3개월 후 또는 한 달 후에 지금보다 더 오를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내릴까.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쪽에다 배팅을 하는 거고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쪽 방향으로 배팅을 하는 거죠. 예, 그래서 하나만 딱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선물 옵션 중에서 이제 국내 선물 옵션 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게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. 코스피 200 지수. 예,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를 갖고 선물 거래 혹은 옵션 거래가 다 가능하다. 예?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코스피 200 지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69.74로 끝났다. 만약에 오늘 269.74. 그러면 이게 참고로요. 참고로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요. 3개월 단위로 그 만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무한정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다 만기가 있어. 3개월마다 이제 만기가 돌아옵니다.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총 4번이죠. 그래서 3, 6, 9, 12월 이때 만기가 있습니다.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고요. 옵션은 매월 만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1월, 2월, 3월, 4월, 5월, 6월에서 12월까지 1년에 12번이죠. 그래서 이건 한 달 단위로 만기가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. 예를 들어서 뭐 먼저 선물을 예를 들자면 뭐 아까 말했죠. 코스피 200이 만약에 오늘 종가가 269.74야. 근데 내가 만약에 선물 거래를 한다. 그러면은 뭐 3개월 단위로 만기가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라고 할까? 예를 들어서 오늘이 3월 뭐 한 말일이야. 3월 말일. 그러면은 만기가 이미 지나버렸죠. 왜?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라고 했으니까 이번 달. 지났어. 그럼 그 다음 만기가 어떻게 돼요? 6월 달이 되겠죠. 6월 달 두 번째 목요일이 다음에 돌아오는 만기인데 그거를 대상으로 내가 거래를 하는 거죠. 그래서
6월달 두 번째 목요일까지 내가 이렇게 예상을 딱 해보니까 이 코스피 200 지수가 지금 즉 오늘 269.74보다 더 오를 것 같아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선물을 매수하는 겁니다. 오를 걸로 예상이 되니까 선물을 매수하는 거고, 아니야, 내가 보기엔 이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든 게 안 좋아, 이게.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200 종가 269.74보다 더 떨어질 것 같아, 지수가. 그러면 선물을 매도하는 겁니다. 예? 그리고 옵션은 어떻게 되냐? 옵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들 헷갈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그 옵션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200을 갖고 옵션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HTS나 MTS 이런 그 옵션 거래 창을 보시면요. 이 콜 옵션, 풋 옵션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생소하죠. 예. 콜 옵션, 풋 옵션 이런 게 있습니다. 예. 콜 옵션은 뭐냐면은요,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쉬우시려나, 싸게, 그냥,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. 그냥, 뒤에 옵션이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권리를 사고 판다는 뜻이잖아요. 근데 콜 옵션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싸게 살 수 있는 권리.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반대로, 풋 옵션은 이것도 뒤에 옵션이 붙어 있네? 권리네? 근데 이거는 팔 수 있는 권리. 어떻게?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. 그죠? 그래서 콜 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권리. 풋 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인데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. 그래서 실제 그 MTS는 아까 말했지만 HTS 그 옵션 거래 창을 보면은요. 왼쪽에 콜 옵션 항목이 뜨고 오른쪽에 풋 옵션 항목이 뜹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행사 가격이란 게 또 나오는데요. 행사 가격 잘 들어보세요. 행사가 이런 게 그 창에 뜨는데, 그리고 행사가 바로 옆에 보면 현재가라는 또 이 창이 뜹니다. 현재가는 뭐 현재 가격, 행사가는 행사 가격.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200 종가가 만약에 269.74라고 했잖아요. 아까 제가.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보통 반올림을 합니다.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 갖고 269.74에서 반올림하면 그냥 270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행사 가격 27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로 갈수록 행사 가격이 점점 높아져. 그래서 272.5, 뭐 275, 277. 반대로 270을 기준으로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행사 가격이 작아집니다. 267, 뭐 260, 257 이런 식으로. 이게 약간 이게 아까 그 배추를 제가 예를 들었을 때만 해도 이해가 좀 빨리빨리 되셨을 거예요. 왜냐하면 저 배추는 현물이잖아요. 실제 우리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실제 상품이라서 좀 이해가 빨리 되는데, 이 지수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, 그죠? 상품이 아니잖아요. 그냥 숫자에 불과하잖아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들 그 개념 자체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. 근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. 제가 뭐 제 딴엔 최대한 지금 쉽게 얘기하고 있으니까. 근데 자, 다시 행사 가격이란 거는 뭐냐면 내가 그 콜 옵션을 뭐 하든 풋 옵션을 하든, 즉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, 그러니까 지수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. 어떤 지수? 코스피 200 지수를 내가 콜 옵션을 매수했다. 그 뜻은 내가 코스피 200 지수를 샀다 이겁니다. 풋 옵션을 매수했다는 거는 내가 코스피 200 지수를 팔았다. 좀 이해가 되시나요? 어떻게? 그래서 이게 지수, 아까 말했죠? 270을 기준으로 해서 행사 가격이 만약에 275.00이다. 이거는 뭘 의미해요? 내가 코스피 200 지수를
275.00이라는 지수값으로 내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? 그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콜옵션을 내가 뭐 행사한다. 근데 행사 가격이 275.00이다. 그 말은 뭐예요? 내가 코스피 200 지수를 275.00에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샀다 이거예요.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바보죠. 왜? 콜옵션을 사는 즉 매수하는 이유는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는 게 목적인데 그 오늘 코스피 200 그 지수 종가가 269.74인데 275.00에 행사할 수 있는 즉 그 행사가를 갖고 있는 그런 콜옵션을 내가 샀다. 그러면은 응? 이거는 보세요. 이게 내가 최소한 그런 본전치기라도 하려면은 뭐예요? 앞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최소한 275까지는 올라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 보통 외가격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권리금이 굉장히 쌉니다. 예. 일단은요, 요거는,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옵션, 콜옵션, 풋옵션, 요거는요, 제가,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그 양매도 ETN 설명할 때,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해서 묶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게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려 하실 것 같아갖고 일단은 오늘은 그냥 선물의 개념과 옵션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제 자신도 만족을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콜옵션, 풋옵션에 대해서 그리고 뭐 제가 말했던 행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콜옵션, 풋옵션, 행사가 이런 거에 대한 그 개념, 의미 그리고 뭐 등가격, 외가격, 내가격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양매수와 양매도가 있는데 양매도 ETN과 관련해서 쭉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끝내겠습니다. 요 금융투자상품 털기 양매도 ETN에 관해서는 그래서 오늘 일단 요 개념 정리하는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봬요.